자, 요게 14년 3월에 1학년 학평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탄력성 부분이 이해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코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 기본 개념 강의를 달라고 해가지고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지문만 강의 요청한 학생들은 제가 일부러 탄력성 강의로 주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에서 볼 텐데 일단 다 읽어볼까요? 동일한 환경에서 공 두 개를 튕겨보면 하나가 훨씬 민감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무공은 야구, 여기 지금 탄력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더 같은 환경에서 더 민감하게 더 많이 튕기고 변하는 녀석이 더 탄력적인 녀석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더 탄력적인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더 많이 변하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요것을 뭐 수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당연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나머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나중에 동그라미를 쳤어야겠죠. 요게 필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인데, 이게 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말해야 되니까 기준이 뭐예요? 가격이 기준인 거죠. 여기에서 요 녀석이랑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보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냥 탄력적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봅시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탄력적인 녀석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기준에서 바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이 두 선이 겹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똑같이 변화시켜 봐요. 똑같이 P0에서 P1으로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 선은 요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요만큼 변동을 하죠. 이 둘 중에 어떤 녀석이 더 탄력적인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더 탄력적인 녀석인 거죠. 더 많이 변하는 놈이. 자,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이 수요 탄력성이라는 녀석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량을 보면 되겠죠. 변화량 어떻게 하죠? 가격의 변화량 분의, 이거 맞나요? 이거 맞겠지? 수량의 변화량을 재주는 것인데, 수량 먼저 볼까요? 수량은 Q0에서 Q1으로 갔을 수도 있고 Q2로 간 경우도 있죠. 둘 다 어떻게 변했어요? 양수입니다. 근데 이 변화량, 이거 음수도 되나? 나 이거 기호를 잘 몰라서. 아무튼 간에 P의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P0에서 P1으로 내려갔죠? 음수가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랑 수요량은 반비례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재보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부호를 생략하고, 왜냐면은 변화량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죠. 변화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려면 절대값만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렇게 해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값이 양수라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양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했죠? 아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2% 떨어졌다면은 어떻게 돼요? 1, 2니까 요 녀석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화의 수요 탄력성은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로 넘어가는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에 따라 가지고 상품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단위 탄력적 개념 강의 드렸을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이랑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바로 단위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수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부터는 굳이 밑줄을 긋지 않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쭉 읽으면서 이해를 볼 수가 있죠. 단위 탄력적보다, 이건 방금 전에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가정을 들면서 2라고 했죠? 2라고 똑같이 해도 됩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더 많이 변화를 하니까. 이 녀석은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탄력적이라는 녀석은 1보다 탄력성이 작은 녀석이에요. 이걸 선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1보다는 작아야겠죠.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되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수학은 너무 오랜만이다. 아무튼 간에 이 가격의 변화량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보다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은 2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한편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면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는데, 이 경우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불린다. 이거는 사실 거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요런 녀석이에요. 거의 수평선에 가까워서 아주 작은 가격의 변화에도 어마어마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녀석.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이거는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예시도 강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비탄력적, 근데 이건 기억이 안 난다. 완전 비탄력적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은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수평선 했으니까 수직선이 나오겠죠? 이 녀석은 완전 비탄력적인 녀석인데, 이 녀석은 어떻냐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수요량이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어떤 나라가 있고 이 나라 국민이 3명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엄청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한 알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하루에 한 알씩 약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하루에 한 알이라고 예를 들면 좀 뭐한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평생에 걸쳐서 한 알,
그런데 이것을 뭐 어렸을 때 먹어야 된다고 봅시다. 어렸을 때 평생에 걸쳐서 딱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하루라도 이 약을 안 먹으면 뭐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이씨 이 예를 들려니까 잘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이 나라 사람 3명은 무조건 한 알의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것보다 덜 먹으면 죽고 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딱 한 평생이라고 해도 뭐다 그냥 한 알이라고만 합시다. 무조건 한 알을 먹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한 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격이 이 약의 가격이 100원이든 10,000원이든 1억 원이든 간에 죽지 않으려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사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이 사람들은 한 알의 약을 수요량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예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제 여기까지 완전 비탄력적인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필품도 요즘 세상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회사의 물건, 다른 대체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를 보면은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까 이미 다 배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지출이 조금 혹은 많이 늘어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량을 곱하는 것인데요.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자, 이거를 지문 안 보고 그냥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요 세 가지를 들어봅시다. 이걸 이상하게 썼어. 비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그리고 탄력적일 때. 자, 상품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거래요. 그런데 이 수요 탄력성은 뭐라 그랬죠? 가격의 변화 비율과 수요량의 변화 비율, 요것으로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 변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1% 변할 때 1% 변할 때, 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우리 아까 했던 1, 2, 2분의 1 요거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량이 2%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P 곱하기 Q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가격 1% 수요량 마이너스 2%면은 P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100분의 101 이게 오른 가격이죠. 곱하기 Q는 뭐죠? Q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죠? 100분의 98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01 곱하기 98 하면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Q 그리고 1만
그리고 101 곱하기 98인데 이걸 계산하면 1만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요 탄력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그런 탄력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소비자의 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단위 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일까요? P? 아니다. 이것도 근데 100분의 101 곱하기 Q 곱하기 100분의 99가 되겠죠?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건 사실 미세하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수치가 아니라 변화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P 곱하기 Q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P는 1% 올랐다고 쳤을 때 Q는 1%보다 덜 줄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100분의 99.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5만큼만 줄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봐. 계산해봐. 빨리. 나는 계산기를 켜겠어요. 계산기. 100 곱하기 99.5는 9950이네?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100이 아니죠. 101이죠. 101 곱하기 99.5는 그쵸. 이렇게 나와야지. PQ 생략할게요. 만분의 1049.5가 나옵니다. 지출액은 더 많이 늘었죠. 기왕 한 김에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100 곱하기 101이죠. 101 곱하기 98은 얼마가 나오냐? 9898이 나와서 얘는 더 적게 됩니다. 일부러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가격을 늘렸을 때 지출액 변화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만 벌던 것을 1049.5를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면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9898로. 오케이? 그게 이 라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을 볼까요?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의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전체 기업의 수입과 같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이 크게 지출하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가게, 모든 가정의, 모든 집안의 지출액이 증가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수입도 커지죠. 반면 시장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게의 지출액이 줄어들 테니까 전체 기업의 수입도 줄어들겠죠. 여기까지가 지문이었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거 세 문제 달린 거지? 잠깐만.
사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문제는 그냥 보면서도 풀 수 있지 싶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힘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 막혔으면 경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 지문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지문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려주거든. 기본적인 개념은 꼭 자기가 어려웠던 지문에서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 나라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뭐였죠? 이거에 동그라미 쳤었죠? 수요 탄력성의 개념 맞죠? 그리고 수요 탄력성의 뭐예요? 계산이랑 표시 방법. 여기가 계산이죠? 그리고 표시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 뭐죠?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일까요? 일단 물음표 쳐놓고 다음 가볼게요.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의 관계.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맞죠? 5번 가계와 기업의 관계. 여기에 수요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뭐예요? 가계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적용.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애매한데. 흠.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기서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다 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탄력성의 종류 또는 구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 것 같진 하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시장 전체에 적용된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소비자 개인에서 시장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소비자 개인의 합이 어떻게 됐죠? 가계의 지출액으로 확장이 됐죠. 그리고 기업의 관계, 기업의 수입, 그리고 이 둘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19번 같은 경우에는 네, 답은 3번이 맞고요. 나머지 두 개 풀어볼게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 않나? 그지? (5번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지긴 해요. 어찌됐건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아예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밑줄 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추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이 무슨 글이죠? 수요 탄력성에 대한 글이죠.
보기는 뭐예요? A 국가의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지출액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죠.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치품 그리고 생필품 찾아봅시다. 파란색으로. 생필품 뭐라 그랬죠? 생필품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을 높이든 내리든 간에 사람들이 사는 수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쵸? 그리고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완전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치품을 사지 않게 하려면 아주 작은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량을 매우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치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의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치품의 가격은 높이려 하겠군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야 돼요. 그쵸? 가격을 낮춰도 무조건 다 사겠죠. 그러면은 지출액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겠죠. 이것도 지출액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이것도 지출액을 줄이는 것. 혹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만 찾아줬어도 나중에 이 뒤에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사치품의 가격을 높이려 한다는 말은 다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보기는 어떤 가정의 예산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얘는 초록색으로 풀어볼까요? 자, 최근 가격이 10%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을 10% 줄인다. 이거 뭐예요? 같은 거 단위였죠? 라면은 가격이 10% 내렸기 때문에 수요량을 20% 늘린다. 더 많이 늘리고 줄이는 거 뭐예요? 라면 그리고 국수 뭐예요? 둘 다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둘은 탄력성이 같아요. 10% 변화에 20% 변화. 그런데 2번 보시면은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요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20번, 121번, 2번, 2번. 이 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에는 변화가 없겠군. 보시면은 어디였었죠? 아까 우리 봤죠? 지출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 지출액에는 변화가 없겠군. 근데 굳이 이해 지문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굳이 찾아줄 필요까지는 없죠. 혹은 탄력성이란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찾아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3번 볼까요?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책 10% 올랐을 때 10% 줄이고 라면 10% 내렸을 때 20% 늘린다. 뭐예요? 이건 단위고 이건 탄력적이라는 것을 미리 잡아놨다면 바로 동그라미 치고 국수 역시도 똑같이 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10% 올랐다면은 수요량은 20% 줄음으로써 탄력적인 경우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라는 부분을 보고 근거를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해를 해주고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빨랐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일부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게 좋은데 이 지문 가지고